아다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왕따 외교, 일본에 채여 한국 기업 다 죽여, 미국에 왕따 당하고 일본에 채이고 북한에 밟히고 중국에 무시당하는 참담한 문재인, 외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 외교 문제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문재인,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단지 24시간 불빛이 세계를 지배, 문재인 연구단지 6시 강제 종료. 한국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 1위이지만 국산화 비율이 생산비는 17%, 소재는 50%에 불과. 주 52시간제 때문에 국책연구소, 민간기업 연구소나 6시 되면 텅 빈 사무실로 변해 일본의 한국 수출은 5천억 내외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타격은 170조 원. 중국이 기아 현대차를 폐쇄시키고 삼성과 현대차 광고판 120여 개 강제 철거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고 구경만 하는 무정부 상태. 문재인 52시간 근로제 기술연구소가 6시에 문 닫아 망국의 길로.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에 한국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24시간 불을 밝히던 연구실에 불이 꺼졌다. 대덕연구단지에선 오후 6시에 컴퓨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더 일하려면 별도 결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IT통신, 우주항공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이나 군사 안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들이 6시만 되면 강제로 문을 닫는 상황이 됐다. 일본이 우리의 기술 약점을 겨냥해 보복을 가하고 전 세계가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 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반도체 소재 세종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은 한국 산업의 취약한 기술력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이지만 생산 장비는 17%, 소재는 국산화 비율은 50%에 불과하다. 핵심 소재와 장비 시장을 일본이 석권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중 가장 많이 필요한 실리콘 웨이퍼는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감광재 점유율은 99%, 차단재는 78%에 달한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 성장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일본제 소재 장비 없이는 굴러가지 못한다. 스마트폰도 OLED 패널 증착 장비의 90% 이상이 원천 기술을 대부분 일본이 가지고 있다. 세계 1위 조선산업은 고성능 친환경 도료의 90% 이상을 일본 제품을 쓰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선 미니 구차기의 90%를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먹리를 부리면 주력 산업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된다. 2018년 한국은 일본과 무역에서 일본이 먹리를 부리면 주력 산업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된다. 2018년 한국은 일본과 무역에서 241억 달러 적자 대부분이 부품 소재 수입 때문이었다. 핵심 기술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려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문 정권이 도리어 기술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 52시간제 때문에 불이 꺼진 것은 국책연구소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의 연구소나 개발부서도 밤만 되면 텅 빈 사무실로 변해버렸다. 과제가 몰릴 때는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연구개발 직종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2시간 근무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연구개발자들이 밤샘하고 휴일에도 일하며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데 한국 연구소에서는 강제로 컴퓨터가 꺼진다. 저녁을 즐기다 저녁 끼니 굶게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150차례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21조의 보유금으로 주식을 사들여 소각에 사용했다. 문재인이 대기업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공격적 투자 대신 기업 지키기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문 정권 규제 때문에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기술력이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를 포함한 총체적 군력을 좌우하는 기술 전쟁의 시대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한국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온 것이다. 강제로 연구소 컴퓨터를 끄는 문재인이 버티고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반일 감정 부추기다 아베한테 뺨맞은 문재인. 반일 감정 부추기던 문재인이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상과 8초를 만나고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은 모두 5천억 원에 또 못 미치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을 타격은 170조 원이 줄어들게 된다. 양국이 정면 충돌하는 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문 정권이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김명수 자익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과 3.1절에 문재인이 반일 감정을 자극하여 국민을 선동한 것이 일본 아베 수상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일본이 과잉 대응도 문제지만 문재인이 무책임한 태도가 더 문제다. 일본인은 한국에 이런 방구 없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적대국가 전쟁을 할 때도 선전포고가 상식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불신하는지 잘 보여준다. 한국을 만만한 국가로 보는 일본의 몰상식과 무례를 문재인 아나무인인 자초 그것이다. 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은 거세게 항의했지만 문재인은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다. 그동안 전 정부에서 징용에 대한 개별 보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일본의 의견을 무시해버린 문재인의 무능과 무책임이 기업에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기업의 일본 경제 보복 사전에 몰랐냐며 기업을 질타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기아 현대차를 폐쇄시키고 설치된 삼성과 현대자동차 광고판 120여 개가 예고 없이 심야에 철거되는 황당한 일도 문재인은 항의 한마디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다. 지난주 G20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문재인의 사두 철수 중국 화해통신사 제재 동참말 것을 요구하는 것도 도를 넘는 무시다. 또 한국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북한조차 일개 국장이 나서서 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는 지경이고 혈맹 미국에서도 한국 패싱 현장이 잦아지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문재인은 복잡한 국제 문제에서 가치와 대의를 따르기보다 눈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우방국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약화시키며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냉대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만만한 나라로 버림받아 북핵 해결도 요원해졌다. 문재인에 의해 대한민국은 우방을 잃고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문재인 끝내는 것이 한국이 사는 길이다. 이병태 교수의 직언입니다. 지금까지 아다미TV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